어떻게든 되겠지. 사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나는 천재지만 나는 아직 그걸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자, 마라탕 탕후루 코인 노래방 인생 내 것으로 2시간 살살 녹는다. 그리고 이것만 합니까? 아니죠. 인스타까지 올리잖아요. 자, 이 이모티콘 아시죠? 제발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스타 올리고 누가 고백하면 어떻게 거부할지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할지 선생님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혹시 이 영상을 부모님이 보고 계시다면 같이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확실함을 약속하는 실전 수학 반갑습니다. 이투스 수학 강사 양지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목 보고 많이 놀라셨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학생들은 고3이 처음 되는 거잖아요. 재수생들과 N수생들은 이미 수험 생활을 한번 경험해 보면서 시기별로 조심해야 될 것들을 잘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재수생, 반수생과 다르게 재학생들은 수험 생활을 처음 맞는 것이고 고1, 고2 때와는 다르게 내신 대비도 해야 되고 수능 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전략 선택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경우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점들과 장애물들을 미리 알고 가면 학생들이 시간을 좀 더 단축하면서 좋은 입시 결과를 얻게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힘든 시련들을 미리 재밌게 구성해 와봤으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면서 내가 저런 걸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반수생들이나 재수생들이 있다면 아 맞아 저랬었지, 그러니까 올해는 저런 방황을 좀 줄여야 되겠지 라는 생각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에요. 모든 역경을 다 완벽하게 이겨내지는 못하더라도 이게 예상되는 시련이었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나 극복할 수 있는 힘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너무 겁먹지는 말고 나중에 잘 해보자는 의미로 여러분들 화이팅 하면서 같이 우리 1년을 빨리 감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나요? 선생님도 고3 때 이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되겠지. 또는 고3 되면 나는 할 때 하는 사람이니까 뭔가 열심히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아니면 이런 친구도 있죠. 사실 아직까지는 내가 증명하지는 못했지만 무엇이다? 나는 할 때는 잘해서 정시로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에선 하하 유니버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나는 천재지만 나는 아직 그걸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무슨 얘기냐면 고3 때 또는 겨울방학 때 가장 먼저 버려야 되는 1순위를 학생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든 되겠지, 3월부터는 달라지겠지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버려야 한다고 선배들이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서 되는 것들이 한 개라도 있다 없다? 아예 없다는 겁니다. 3월부터는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각오와 그리고 실행력을 갖춰야만 현재 내 상황을 바꾸거나 좀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예상되는 실현을 1, 2월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3월 2일부터 자신이 고3인 줄 착각합니다. 즉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새로운 우리 반 학급 친구들을 만나야만 내가 그때부터 새로운 학년이 되는 줄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근데 안타까워서 어떡하죠? 3월 2일을 제가 수능날 기준으로 D- 며칠인지 확인해 봤더니 260일 정도 되더라고요. 1년이 채 남지 않은 겁니다. 채 남지 않은 게 아니고요. 365일에서 260일 차이 해주시면 실제로는 80일 이상이기 때문에 2달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기가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혹시나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당장 내가 고3이라는 생각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생각으로 물리적인 공부 시간 자체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겨울방학 기간 이 시기를 놓치면 수능 기본 개념 정리와 기출문제를 접해볼 시간을 많이 놓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할 거거든요. 3월부터는 내신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생기부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할 시간 자체가 부족해요. 부족한 게 아니고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방학을 얼만큼 내가 수능형 인간으로 보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수험 생활의 첫 번째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겨울방학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수생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시기다. 무슨 얘기냐면 수능이 끝나고 재수생들은 보통 1, 2월까지는 놀아요. 재수종합반 개강이 언제인 줄 아시나요? 2월 중순입니다. 그럼 2월 중순 때까지는 쉬거나 아니면 혼자 공부하거나 하면서 재수생들은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조금 쉬는 시간인데 재학생들은 이때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격차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확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기가 나중에는 유일한 시기라고 인식이 될 겁니다. 왜냐면 재학생들은 학교 가서 내신 공부도 해야 되고 수능 공부에 올인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재수생들은 이때 논다. 근데 마음 편한 재학생들도 이때 같이 논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겨울방학 때 나름대로 내가 이제 수능을 준비해야지 해서 인터넷 강의 지금 수강하고 있잖아요. 자, 각종 인강 패스를 구매하면서 신청을 하지만 완강하지 못해요. 자,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누구 강의가 좋을지 막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데 엄청 물어봐. 그러면서 친구들끼리도
선생님들도 서로 추천해주고 하면서 이것저것 선정하는데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지만 정작 수강하는데 에너지는 엄청나게 많이 쓰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보통 기본 강좌라든지 수능 입문형 강좌들은 3월 때까지는 완강을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선생님들마다 커리큘럼은 다 다르고 완강 예정 시점은 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중반 이후까지는 수강을 해놔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한 2, 3강 듣다가 그냥 끝내버리고 뭐 찍먹 수준으로 공부하다가 완강을 못하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완강한다는 개념으로 실행 계획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써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윈터스쿨 및 새로운 학원 가서 인생 친구를 만든다. 물론 혼자 공부하는 힘든 친구들한텐 윈터스쿨이 좋은 선택지인 건 당연히 맞아요. 물론 인생 친구 만드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대학 가서도 친구를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친구 만들기 위해서 학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들을 신경 써주시면서 친구를 멀리하라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학원을 다니는 이유와 목적과 시간 배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여기 쓰여져 있죠? 자, 마라탕 탕후루 코인 노래방 인생 내 것으로 2시간 살살 녹는다. 그리고 이것만 합니까? 아니죠. 인스타까지 올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을 많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신경 써서 조심해 주세요. 친구를 아예 만들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거. 학원 가서 입시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겨울방학 때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원 선생님들과 입시 상담을 해서 내가 좋은 대학교에는 가고 싶은데 현재 내 내신 성적이 그걸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일한 수단이 논술이거든요. 그래서 논술 공부를 갑자기 예정이 없는데 시작하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새로운 공부를 추구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더 많이 들겠죠. 그러다 보면 밸런스가 깨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논술과 수능의 밸런스를 어느 정도 결정해 놓고 그 이상은 절대 침범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결정해 놓고 공부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찌됐든 겨울방학 때 수능 공부하다가 3월이 되어서 학교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3월이면 학생들 입장에선 되게 힘든 게 뭐냐면 내신형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그때부터는 내신으로 전환을 해요. 이제 수능 공부 끝났고 내신 공부해야 될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원도 있습니다. 반면에 수능 학원에서는 야, 3월까지는 아직 수능 공부할 시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 개개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죠. 자, 근데 그건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신형 인간인지 수능형 인간인지 상관없이 어느 정도는 혼재된 공부를 진행해 줘야 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보통 3월 모의고사가 3월 중순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수능 공부와 내신 대비를 적당히 병행해 주다가 3월 모의고사 오답 정리가 다 끝나고 3월 말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내신형 준비를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내신도 중요하지만 고1, 고2 때보다 더 짧고 굵게 내신 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내신은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가 노하우를 잘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노하우를 알고 있다는 얘기는 알고 있는 노하우를 좀 더 집약시켜서 고1, 고2 때였다면 한 5주 정도 내신 대비를 했다. 그럼 고3 때는 조금 더 짧게 한 3, 4주로 줄여주거나 원래 3, 4주 했으면 좀 더 줄여주거나 아니면 주요 과목만 먼저 시작하거나 기타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내신 대비는 어느 정도만 해줘도 원래 나오던 좋은 등급을 잘 유지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자신의 성적대에 맞춰서 내가 만약에 내신에 올인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럼 당연히 하던 대로 또는 더 열심히 내신을 준비해야 되는 건 맞겠죠. 하지만 내가 내신은 좀 힘들 것 같아. 그러면 그때는 부모님들과 이야기해보고 선택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3월 모의고사가 중순에 있습니다. 자, 3월 모의고사를 다 보고 나서 3월 모의고사를 잘 봤다. 그러면 자기 혼자 안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6월에도 이렇게 잘 나오고 이 성적대로 수능도 잘 보겠지라고 너무 안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3월 모의고사는 누구끼리만 본 거예요? 재학생들끼리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낀 모의고사를 같이 봤을 땐 정말 더 낮은 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3월 모의고사를 못 봤다. 그럼 여기 쓰여 있죠? 이때다. 그래가지고 좌절 후에 수능 공부에 손을 놓거나 아니면 입시에 손을 놓거나 아니면 수학에 손을 놓는 문과 친구들이 정말 많아집니다. 역시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근데 좀 안타깝긴 하죠. 얼마 안 했는데. 그죠? 겨울방학 때 깔짝 해놓고 역시 나는 수능형 인간이 아니야. 나는 이걸로 가지 못할 거야. 라고 벌써부터 낙담하거나 포기하는 친구들이 속속 생깁니다. 자, 그런 경우들을 예상하고 계셔야 돼요. 원래 이맘때쯤 친구들이 많이 실패한다고 이야기했어. 친구들이 많이 포기한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나는 부화내동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시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탐구는 아직 개념만 돌린 거니까 라면서 나를 흡족해하면서 희망회로를 돌리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4월이 됐습니다. 4월 한번 가볼게요. 4월은 이미 시간이 뻔해요. 내신 대비하셔야 됩니다. 보통의 학교에서 4월 말에 거의 다 중간고사가 있기 때문에 4월은 내신 대비하는 한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날씨가 슬슬 좋아집니다. 벚꽃놀이 인증해
인증해줘야죠. 그리고 인스타에도 역시나 사진 찍어서 올려주면서 각종 인간관계, 사회생활을 좀 해주셔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5월이에요. 5월이 정말 무서운 달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내신이 끝났죠. 일단 나는 고3인 건 알고 있지만 시험이 끝났을 때 나는 그냥 시험이 끝난 일개 인간일 뿐인 거야. 그러니까 고1, 고2 때처럼 하루 정도는 놀아야지. 하루가 뭐야? 한 일주일 정도 마음 편히 노는 친구들 많습니다. PC방 가거나 못했던 밀려왔던 레벨업을 하거나 웹툰을 보거나 아니면 뭐 기타 등등 핸드폰 게임도 엄청나게 많이 해주는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어린이날, 스승의 날, 부처님 오신 날, 학교 재량 휴일, 가정의 달, 뭐 근로자의 날도 학교 재량 휴일로 쉬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날씨가 너무 미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 정말 공부하기 힘듭니다. 딱 봐도 공부하기 힘든 날씨들 아닙니까? 아니 어른이 돼도 이때는 일하고 싶지 않은 시기예요. 근데 하물며 청소년인데 이런 날에 어떻게 참아요? 이때 독서실에서 하루 종일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힘든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해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 1, 2등급을 받기 때문에 이때 반드시 어느 정도 너무 퍼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6월 모의고사는 6월 첫째 주 목요일이에요. 뭐라고요? 6월 입장에서 우극한이에요. 그러니까 5월이 끝나자마자 사실은 모의고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6월 모의고사가 6월 1일이었어요. 그러니까 5월 때 반드시 모의고사 대비를 하지 않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등급이 나와서 그때 곧바로 수학이나 모든 과목을 포기하게 되는 친구들이 정말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이때 수행평가를 낼 시기가 이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행평가가 폭탄이 나옵니다. 이러다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신 공부 겨우 끝냈는데 수행평가도 해야 되죠. 근데 코앞에 모의고사는 있죠. 그러니까 정말 공부 밸런스를 잡기 너무너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힘들어 보이지 않나요? 혹시 이 영상을 부모님이 보고 계시다면 같이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자, 6월입니다. 자, 재수생 포함한 첫 모의고사를 보게 되죠. 자, 한번 볼게요. 2023년 기준으로 3월 학력평가 재학생 응시 인원은 약 30만 명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6월 모의평가 응시 인원 합쳐봤더니 재학생 제외하고 추가로 된 게 9만 명이에요. 정말 많죠. 정말 많습니다. 재수생, N수생, 검정고시까지 다 합쳐서 9만 명 정도 된대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안 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수능 기준으로 해서 1등급과 2등급을 다 합치는 인원이 5만 6천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N수생이 잘해요? 못해요? 잘한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상위권인 학생들일 거라고 예상을 해본다면 재학생들은 이 5만 6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친구들은 이미 하루 종일 수능 공부만 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신 대비도 해야 되고 생기부도 마무리해야 되고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인스타도 해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많이 없다는 걸 꼭 미리 알고 계세요. 그리고 6월 모의평가 이후에 수행평가가 또 많이 나옵니다. 진짜 힘들죠. 자, 그러면 7월입니다. 역시나 7월 말에 내신이 있는 학교들이 많죠. 물론 기말고사는 학교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기말고사 기간은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신이기 때문에 7월 내신 마지막으로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통 7월 말에 이제 내신이 끝나고 나서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때 가장 큰 문제는 무게중심이 국어, 수학, 영어보다는 탐구 과목으로 좀 많이 돌아가요. 그래서 탐구 제대로 돌릴 각오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플러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때 탐구 과목을 바꾸는 친구들이 많아요. 물론 탐구 과목을 바꾸고 잘 보는 친구들도 많겠죠. 근데 탐구 과목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인 공부 시간을 새롭게 많이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 바꾸지 않도록 겨울방학 때 탐구 과목 선정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문과는 이때 마지막 내신이 끝납니다. 마지막 내신이 끝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제 수시 지원을 할 텐데 수학을 보지 않는 학교에 지원하거나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이때다 싶어서 수학을 그때부터 포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변에 수학을 포기하는 문과 친구들이 폭증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볼게요. 무슨 외고, 뭐 무슨 국제고 이런 학교들 보면 수학을 공부하지 않는 친구들이 정말 많대요. 일반고 문과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주변에서 많이 포기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좋은 대학교에 가고 싶어. 나는 수학까지 공부하면서 잘 하고 싶어. 그렇다면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미리 이런 상황들을 예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다짐을 하지 않고서 친구들이 포기하는 과정들을 보게 된다면 친구들이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너 아직도 수학해? 너 아직도 수능 공부해? 너 왜 수시 쓰는데 수능 공부 왜 해?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짐을 하더라도 흔들리기 십상인데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주변에서 얘기하다 보면 이 어린 마음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가정에서나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서나 전부 다 강력하게 말뚝을 박아놓고 갈 거예요. 나는 수학 공부 열심히 한다. 또는 정시로 간다. 또는 수능 최저 반드시 안정적으로 맞춘다. 이런 생각으로 1년을 뚝심 있게 가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8월입니다. 자, 써있죠. 더위 먹은 것처럼 많이 놉니다. 근데 학생들이 실제로 놀지 않아요. 그러더라도 그냥 체력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좁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체력 싸움이 진짜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구평이 코앞입니다. 8월이면 9월 모의평가가 코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D-100이 이때 깨집니다. 괜히 마음이 심숭생숭해져요. D-100
D-100이야? 그러면 학교나 학원에 있던 달력도 갑자기 D- 하면서 두 자리로 바뀌거든요. 여러분들 300이 200 되고 200이 100 되는 건 사실 와닿지 않아요. 근데 D-101이었다가 D-99가 되면 그때부터는 마음속에 엄청나게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시간이 배속으로 흘러요.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기 때문에, 또는 모의고사가 점점 빠르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워낙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9월 모의고사를 봅니다. 역시나 9월 모의고사도 9월의 우극한입니다. 9월의 첫째 주, 보통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 보는데요. 구평 직후에 재학생들은 또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약점 보완할 시간이 없다. 왜? 생기부 및 세특 마무리하느라 정말 바쁩니다. 담임 선생님들도 이때 정말 고생 많이 하시죠. 그래서 학생들 대학 보내기 위해서 없는 말 지어내시고 하시면서 워낙 많이 고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수시 원서 접수를 어디 할까 정말 많이 고민하고, 이때쯤 재수생들은 알 거야. 진학성 홈페이지 지원했던 거 카톡 캡처 같은 거 올려서 이 이모티콘 아시죠? 제발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스타 올리고 또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재수생들이 많다는데 재수 생활을 상상해보는 시간이 점점 잦아집니다. 그리고 10월이죠. 다음 달이 수능입니다. 재수생 반수생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혹시나도, 그리고 재수 학원 알아보는 학생들이 갑자기 생겨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서 재학생이 있고 재수생이 있는데, 재학생이 재수생한테 괜히 말 건데요. 재수 어디에서 하는 게 좋아요? 갑자기 이렇게 말 걸면서 친해지려고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괜히 부모님한테 재수 허락받거나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절대 그런 생각을 하기엔 아직은 이르다. 자, 그리고 9월 원서 접수 이후, 저는 이 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지원한 대학만 눈에 보임. 옛날에는 어떤 생각이 컸어요? 공부 많이 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그래서 즉 공부가 더 크고 강력한 욕구였어요. 근데 9월 원서 접수를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원한 6개 대학만 보이는 거예요. 6개 대학 중에 하나라도 붙겠지라든지, 아니면 여기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갑자기 대학생들 브이로그 보고 여기 붙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이미 6개 중에 하나는 붙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다닌다고요. 왜? 우리과 선배가 여기 붙었대. 우리 학교 선배가 내 성적하고 비슷했는데 작년에 어디 대학교 갔대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당연히 그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거나 안심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한다. 뭐라고요? 공부를 안 한다고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훈련하면서 이제 일희일비의 무한반복이다라고 써놨죠. 이때 성격이 좀 많이 나빠집니다. 친구가 괜히 말 걸면 째려보는 거죠. 뭐? 하면서 친구 관계도 안 좋아지고 스스로 예민해지고 부모님하고 싸우고 아무튼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써있죠. 대학생들 브이로그 보면서 내년에 무슨 동아리 할지, CC는 어떻게 할지, 누가 고백하면 어떻게 거부할지,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할지, 선생님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아무튼 그런 생각하면서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오는 응원과 위로에, 즉 용돈 주시고 초콜릿 주시고 하시면서 되게 감사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것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인스타에 또 올려줘야죠. 감사합니다. 이런 이모티콘이랑 여러분들 올리면서 은근슬쩍 또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휴직 부족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정신이 피폐해짐. 이건 모든 수험생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역시나 체력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1년을 한번 쭉 봤어요. 어때요? 공부할 시간이 참 많이 없죠. 재수생들이나 재학생들은 독재를 하거나 아니면 종합반에 가거나 인강을 수강하거나 아니면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혼자서도 수능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거의 매달 확보가 됩니다. 하지만 재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주변에서 포기하는 친구들과 함께 부안해동해서 공부할 의지와 동기부여를 잃게 되는 경우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봐와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진짜 힘든 거구나, 그냥 빨리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하려면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노력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결과를 보장해 주지 않고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도 여러분들을 절대 안심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자, 모든 역경을 완벽하게 이겨내지는 못해도 아까 처음에 보였던 표현이죠. 예상되는 시련이었다면 누구나 충분히 잘 대비할 수 있고, 예상되었다는 시련이라는 것만 알게 되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맞아, 원래 이때쯤 이런다고 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조금 더 확신에 차게 움직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양지용 선생님이 준비한 첫 번째 TCC는 여기까지고요. 자, 필요 충분하게 양지용 선생님과 올해도 열심히 공부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수업 영상 때 만나요. 안녕.